안녕하세요, 정재근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공부하기 영상으로 폐쇄각 녹내장 환자에서의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수술 단계마다 체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설명드리는 방식도 좋지만 조금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전체 수술을 다 보여드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영상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분과가 녹내장이다 보니까 폐쇄각 녹내장 환자에서 백내장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큐트 앵글 클로저 어택이 왔던 환자로 안압약을 쓰고 LI, ARPI 후에도 안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백내장 수술을 계획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공이 이제 포스테리어 시니키아가 생겨 있기 때문에 수술 시에 유착도 분리해야 되고 또 전방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순간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수술했는지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드 포트 인시전을 양쪽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드 포트 인시전을 이렇게 양 옆에 대칭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가운데 뚫는 위치에 뚫어서 두 군데에만 보통을 뚫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시네키아를 유착을 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점탑 물질의 그 니들 팁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양쪽에 구멍을 뚫었고요. 저는 전방각이 좁은 환자에서는 점탑 물질을 비스코트를 사용을 합니다. 조금 더 그 전방 내에서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방금 전방에 주입한 것은 에피네프린을 주입을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동공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넣어봤는데 전혀 반응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스코트를 전방내로 주입을 해서 붙어있는 홍채면에다가 강하게 쏴주고 그리고 홍채 아래쪽으로도 팁을 넣어서 좀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을 떼주는 것을 시도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유착이 아주 심하게 단단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비스코트를 쏴주고 아래쪽으로 직접 유착을 떨어뜨리는 동작을 살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착이 쉽게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공은 백내장 수술하기에 아주 적합할 정도로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이대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CCC를 시행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이리스 리트랙터를 걸고 하는 편이 좀 더 안전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스 리트랙터로 퓨필을 당길 경우에 나중에 동공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퓨필 사이즈에서는 리트랙터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시스토톰 니들로 펑처를 한 다음에 이제 플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율이 약한 환자이기 때문에 플랩이 잘 안 만들어지고 전반적으로 캡슐에 주름이 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플랩을 아래로 찍어 누르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천천히 CCC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니들이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나가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스토톰 니들보다는 또 CCC 포셉을
사용해서 CCC를 마무리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캐럿터통으로 2.8mm 메인 운드를 만들고 포셉으로 전환을 해서 CCC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비스코트를 좀 더 채워줘서 플랩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포셉을 넣어서 CCC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은 초점이 잘 안 맞는데요. 아무래도 이 환자분 케이스가 조금은 긴장을 했던 케이스여서 그런지 영상 초반에는 초점이 약간은 어긋나 있습니다. 물론 수술할 때는 초점이 어긋나 있는지 몰랐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 조절을 좀 해서 그런지 뒷부분에는 초점을 제대로 맞추니까 조금 보기 답답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CCC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할 차례입니다. 조율이 약한 환자인 경우엔 특히나 하이드로 다이섹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하이드로 다이섹션이 되지 않아서 핵이 로테이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억지로 돌리게 되면 조율에 추가적인 손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꼼꼼하고 평소보다는 더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충분히 한다는 느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캡슐 밑으로 물을 쏴서 핵이 좀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한 뒤에 이제 파코 팁을 넣어서 수정체를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하는 방식대로 가운데 그루빙을 하게 되는데요. 조율이 약한 케이스에서는 그루빙을 하지 않고 바로 파코찹 모드를 통해서 파코찹 테크닉을 통해서 가운데에 팁을 받고 차퍼로 끌어다가 핵을 쪼개는 방식이 조율 스트레스를 더 적게 하는 방식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대쪽 눈이 실명이 됐던 라스트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익숙한 방식으로 수술하는 편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그루빙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핵을 쪼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루빙 할 때는 핵을 밀지 않게, 핵을 밀게 되면 조율이 추가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충분히 그루빙을 하고요. 이제 동영상 초점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루빙을 한 후에 이제 핵을 천천히 양옆으로 벌려줘서 쪼개게 되고요. 네, 다행히 로테이션도 잘 되는 모습입니다. 퓨필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뉴클레스를 파코팁으로 잘 홀딩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핵을 쪼개는 거가 크게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조금 연습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퓨필이 작더라도 퓨필 아래쪽으로 굳이 기구를 집어넣어서 고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핵을 쪼개고 핵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분의 1 조각을 낸 다음에 먼저 4분의 1 조각을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핵을 다시 한번 로테이션을 해서 핵을 돌릴 때마다 조율이 더 손상되지 않게끔 신경 쓴다고는 하지만 저 역시도 아직은 로테이션 하는 게 조금은 서툴러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조심한다고 하면서 핵을 돌렸고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핵을 홀딩하고 핵을 쪼갰습니다. 이렇게
각각 4분의 1 등분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핵을 제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조금씩 핵을 가운데로 가져가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핵을 거의 다 제거했고 이제 나머지 조각을 제거한 다음에 에피뉴클레우스도 거의 이제 이 상태에서 제거를 합니다. 네, 이제 핵이 전부 다 제거됐고요. 이제 팁을 바꿔서 아이네일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기구를 넣을 때는 항상 물을 쏘면서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에 거의 콜텍스도 같이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폴리싱 하듯이 추가적으로 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동공이 작기 때문에 방금처럼 동공에 물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번 물린 동공은 또 다시 물리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팁을 가까이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조율이 약하고 또 피필도 작고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는 폴리싱보다는 조금 더 조심해서 시행을 하고 무리하지 않게 폴리싱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폴리싱을 할 경우에 캡슐이 전반적으로 확 당겨지면서 조율 스트레스를 주거나 조율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평소보다는 더 조심하게 폴리싱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점탄 물질을 다시 채워서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할 때도 조율에 스트레스를 주거나 포스тер 캡슐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인공수정체를 넣을 때도 아주 신중하고 섬세하게 잘 삽입을 해야 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신스키 훅으로 인공수정체를 센터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잘 위치가 된 것을 확인했고요. 다음에는 점탄 물질을 힐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전방 각에다가 힐론을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쏴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주변 홍채 암 유착, 우리가 파스라고 부르는 부분을 좀 떼내주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요. 물론 고니오 렌즈를 직접 보면서 하는 편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좀 여의치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저는 전방 각에다가 점탄 물질을 좀 쏴주면서 붙어있는 부분을 띄워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먼저 늘 그랬듯이 사이드 포트 인시전 한 부분을 이제 먼저 잠가주고요. 그 다음에 점탄 물질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
아이리스를 이제 INA 팁으로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라디얼하게 가운데로 당겨주는 모습입니다. 이 동작 역시 주변 홍채 암 유착을 어느 정도 좀 해소시킬 생각으로 물리적으로 좀 당겨주는 장면인데요. 이때 아이리스가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강도로 당겨주면서 추가적으로 파스를 더 떼내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경험상 이렇게 동작을 해줬을 때 좀 더 안압 하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쇄강 녹내장 환자 수술, 특히 파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추가합니다. 이제 운두를 닫아주는데, 운두를 닫을 때 스페큘럼을 조금 더 좁혀줘서 후방 압력을 좀 줄여주었고요. 이렇게 운두를 마무리하고 수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운두를 닫을 때 물을 좀 과하게 쏜 것 같습니다. 먼저 만들어 놓았던 사이드 포트 인시전 부위도 역시나 하이드레이션 시킵니다. 네, 수술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고요. 다행히 환자는 시력도 교정 시력 0.9 정도, 그리고 안압도 술전에 잘 조절이 안 돼서 최대 치료를 했음에도 안압이 한 26이었는데 지금은 13, 14 정도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있는 이런 폐쇄강 녹내장 환자에서도 저나 아니면 우리 같은 초심자들도 단계 조금 침착하게 과정을 생각해서 수술을 하면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